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어떤 영업을 하든 연봉 10억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죠. 법인 영업, 상속, 주식가치 평가, 가업승계 같은 어려운 법인 영업?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트렌드가 한참 지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장은 객단가는 높지만 처음부터 만날 고객 자체가 너무 적어요. 돈 되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막상 뛰어들면 고객을 찾는 것부터 막혀버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월납 30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해도 환수율이 1%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억지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단 인보험 시장은요. 유입량 적고 객단가 낮고 니즈의 강도도 낮아.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보험 설계사 시장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듣기 싫겠지만 지금 인정하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인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예전 방식으로 전화하고 계속 DB 사고 지인 소개 부탁하다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보험 점검 해드릴게요. 보장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 고객을 만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시잖아요. 최근 보험 설계사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규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 수수료 체계를 기존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중심으로 바꾸고 있어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4년 분급,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신계약을 많이 체결하면 초기에 수수료가 크게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핵심이 신규 계약을 얼마나 빨리 따느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약을 오래 유지시키고 고객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설계사가 살아남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앞으로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이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설계사가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고객입니다. 예전 고객은 보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전화해가지고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말해야 일단 만나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잘 안 만나주죠? 만나도 계약이 잘 안 되고 DB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는 걸 많은 설계사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고객들이 이미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네이버, 유튜브, 보험 비교 플랫폼,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를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봅니다. 고객이 더 이상 설계사 말만 듣고 가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I한테 물어보니까 이 담보는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고객은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고 훨씬 더 의심이 많아졌고 훨씬 더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는 보험 설계사는 단순히 보험만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 설계사는 반드시 무기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명분입니다. 예전에는 보험 자체가 명분이 있었어요. 보험 점검 해드릴게요. 보장 분석 해드릴게요. 암보험 부족한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흔해. 솔직히 말하면 고객은 다 압니다. 보험 점검해준다는 말 뒤에 결국 보험 가입 권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방어하죠. 괜찮아요. 이미 있어요. 나중에요. 필요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발빠른 설계사들은 무기를 하나 두 개씩 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진짜 니즈를 건드릴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고객이 진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보험 계약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고객은 보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권유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방어하지만 자기 돈 문제, 세금 문제, 자금 문제, 지원금 문제를 꺼내면 귀를 엽니다. 앞으로 보험 영업은 보험을 팔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구조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보험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연봉 10억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매출은 유입량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니즈의 강도. 쉽게 말하면 많은 고객이 나를 찾아오고 한 번 계약할 때 최소 1000만 원 이상 계약당 단가가 높아야 하고 고객이 나를 만날 니즈가 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연봉 10억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이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입량이 적고 객단가가 낮고 니즈가 약한 시장에서 싸우면 돈을 크게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보험 시장은 유입량이 적고 객단가도 낮고 니즈의 강도도 낮아서 셋 다 없어요. DB가 많지도 않고 계약 단가도 낮고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오늘 당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월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TV 쓰고 이동비 쓰고 식사비 쓰고 고객 관리 비용 쓰고 어쩌다 환수까지 맞으면 실제로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통장에 돈이 안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법인 영업 시장은 어떨까요? 한 건에 5천만 원, 1억 이렇게 객단가는 높지만 니즈도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유입량이 적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객단가가 높으면 뭐합니까? 만날 고객이 없는데. 상속, 주식가치 평가, 가업승계 이런 단어 멋있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 지금 당장 검색하고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하는 주제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고객의 문의량, 유입량을 높이는 방법부터 찾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험 영업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 사업자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자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아니에요. 동네에서 음식점하고 카페하는 사장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실 원장님, 학원장님, 병원장님, 헬스장 대표님, 온라인 쇼핑몰 하는 대표님, 작은 제조업하는 대표님, 이런 분들이 전부 사업자 시장입니다. 왜 유입량이 많을까? 사업자들은 무슨 고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작은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주는 무상지원금을 많이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가끔씩 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해요. 매출이 잘 나와도 고민합니다. 왜냐면 돈이 안 남으니까요. 매출이 안 나와도 고민합니다. 왜냐면 버텨야 되니까요. 직원이 많아도 고민합니다. 인건비가 부담되니까요. 직원이 없어도 고민합니다. 혼자 다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연결시켜 줄 수 있어. 대표님,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무료로 체크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담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와요. 미팅하기가 엄청나게 쉽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보험 이야기가 아니고 대표의 통장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지원금은 공고기간 놓치면 끝입니다. 보험은 고민해도 되지만 세금은 납부일이 다가옵니다. 보험은 미뤄도 되지만 직원 월급은 매달 나갑니다. 이게 니즈의 강도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객단가. 객단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 영업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월납 5만 원, 10만 원짜리 계약만 계속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계약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계약만으로 연봉 3억, 5억, 10억을 만들려면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계속 전화해야 되지, 계속 소개 부탁해야 되지. 근데 DB 사고 영업비 쓰고 하면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보험 설계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계약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통장 보면 돈이 안 쌓입니다. 왜냐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소 월납 1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해야 고액 연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납 100만 원이 어려워 보이시나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월납 100만 원, 3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하루에 100만 원 매출하는 식당 사장님들 하루 매출 100만 원이면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입니다. 하루 매출 300만 원이면 한 달 매출이 9천만 원이에요. 이런 대표님들에게 중요한 건 보험료 100만 원, 300만 원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냈을 때 더 큰 가치를 얻느냐입니다. 근데 직장인들에게 월 납입료 3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 월급보다 많은 보험료를 어떻게 냅니까? 근데 사장님들은 내가 월 납입료 300을 내도 이거보다 내가 더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흔쾌히 고액보험 계약을 합니다.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금 구조가 잡힌다. 법인 리스크가 정리된다. 대표 유고 리스크가 대비된다. 직원 복지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명분이 있으면 월납 300만 원은 단순한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을 지키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보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줄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고객은 보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옵니다. 자, 세 번째, 고객의 니즈의 강도. 이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와 연관이 있어요. 고객이 나를 만나달라고 할 수 있는 무기,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무기, 그리고 계약이 가장 잘 나오는 무기 세 가지.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한 해에만 3조 이상의 지원금을 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몰라서 못 받아. 여러분들이 대표들이 못 받는 광고비, 인건비, 창업지원금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대표들은 여러분이 계속 필요해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는지 1차 진단해주는 사람이 되시면 너무 좋습니다. 대표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복잡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쉽게 정리해주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체크해줘도 대표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세금입니다. 고소득자와 사업자는 세금이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기업의 현황을 살짝만 분석할 줄 알고 세무사를 연결시켜주고 대표들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금 1억 줄여주겠다고 하는데 만나지 않을 대표가 있을까요? 세금을 직접 신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무사 영역은 세무사에게 연결하면 됩니다. 설계사가 세금 이슈를 이해하고 있으면 고객과의 대화 수준이 달라집니다. 대표는 보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세금 줄이는 방법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퇴직금, 법인자금, 대표 리스크가 같이 보여요. 그때 보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 노무입니다. 직원을 둔 대표는 노무 리스크가 큽니다. 근로계약서, 4대 보험, 퇴직금 해고, 휴가, 정부 고용지원금 같은 문제는 대표들이 늘 신경 쓰는 영역입니다. 이걸 무기로 삼으면 직원을 둔 사업자와 대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직원 한 명만 있어도 대표는 노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퇴직금 문제, 근로계약서 문제, 4대 보험 문제, 고용지원금 문제는 대표들이 계속 신경 쓰는 문제예요. 네 번째, 정책 자금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은 매우 강한 무기입니다. 대표의 매출, 업력을 기준으로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가치가 됩니다. 사업자들은 자금이 막히면 사업이 멈춰요. 그래서 자금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은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무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법인 영업, 상속, 주식가치 평가, 가업승계 같은 어려운 법인 영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장은 객단가는 높지만 유입이 어렵습니다. 고객이 너무 적어. 그렇게 법인 영업해서 돈 많이 버는 시대는 트렌드가 지났어요. 지금은 어려운 법인 영업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지금 당장 반응하는 문제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금, 세금, 노무, 정책자금 이런 걸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험은 상품이 아니라 후속 솔루션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님이 정부 지원금을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세금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리스크를 발견합니다. 자금 리스크, 세무 리스크, CEO 리스크, 퇴직금 리스크. 그때 자연스럽게 보험의 순기능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 됩니다. 고객도 영업이라고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팔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보다 먼저 가치를 줘야 돼요. 이렇게 고객이 먼저 듣고 싶어하는 주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돼야 고액 계약을 해도 환수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억지로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업 문제와 연결해서, 자기 돈 문제와 연결해서, 자기 리스크와 연결해서 보험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래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험 설계사가 모든 걸 직접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세금은 세무사를 연결시켜주고 노무는 노무사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세무사, 노무사가 협업을 해줄까요? 설마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고객을 물어다주는 여러분은 세무사, 노무사에게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전문가들도 고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대표를 만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전문가에게 연결해주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여러분은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설계사가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전문가와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보험은 그 신뢰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험 설계사 시장은 규제와 고객 변화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은 이제 보험을 더 많이 비교하고 더 많이 따져보고 더 쉽게 정보를 얻습니다. 셋째, 단순 보장 분석만으로 고객을 만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영업은 반드시 유입량과 객단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다섯째, 보험만으로는 유입을 만들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고객이 먼저 찾는 그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정부지원금, 세금, 노무, 정책자금, 법인 컨설팅은 사업자들이 실제로 반응하는 강한 무기입니다. 일곱째, 보험은 처음부터 파는 상품이 아니라 문제 해결 이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후속 솔루션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보험 설계사는 보험만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객의 돈 문제, 사업 문제, 세금 문제, 자금 문제, 리스크 문제를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보험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설계사와 그렇지 않은 설계사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보험만 공부하지 마세요. 고객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무기를 하나씩 장착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말한 무기에 대해서 무료 자료를 받고
받고 싶으시면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